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요양원 입소를 위해서 당연히 장기요양 등급이 필요하다는 것 알고 계시죠? 하지만 이 요양 등급이 있다고 하더라도 주변의 수많은 요양원들 중에서 과연 어떤 곳을 선택해야 할지 막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0년간 요양원 운영의 노하우를 가지고 또 많은 기관들을 설립을 시켜주시기도 한 원장님을 만나서 요양원 입소 상담 시 우리 보호자님들이 물어보고 알아봐야 할 가장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요양원 입소 시에 이런 점들은 꼭 고려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된다. 요양원을 고를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요. 요양원과 비슷한 게 또 공동생활가정이라는 게 있어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두 개의 차이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공동생활가정도 정식 명칭은 요양원입니다. 단지 9명 이하의 입소자만 받을 수 있는 곳을 공동생활가정이라 하고, 이것은 상가를 임대로 하여 차릴 수 있습니다. 자, 10명이 넘어가는 인원의 입소자를 받는 경우를 그냥 일반 노인 요양원이라고 하고, 이건 반드시 자가 건물에만 설립이 가능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요양원에 부모님을 모시려고 하는 보호자 입장에서 공동생활가정이 물론 규모가 작지만 이런 분들은 공동생활가정이 조금 더 맞을 수도 있어요 라는 게 있을까요? 딱히 그렇게 정할 수는 없지만요, 입소비가 달라요. 공동생활가정은 아무래도 규모가 작다 보니 입소비가 조금 더 저렴하게, 본인 부담금이 좀 더 저렴하게 책정돼 있습니다. 가족같이 소규모를 원하시고 내 집 근처에 가정집처럼 모시는 걸 원하시는 분, 또 비용 부담이 좀 되시는 분은 요양원보다는 공동생활가정을 찾으시는 게 맞습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요. 요양원이 요즘은 조금 교외로 단독으로 세워진 요양원도 있고, 또 우리 집 근처에 깔끔하게 차려진 어떤 상가 건물에 차려진 요양원이 있습니다. 두 개의 어떤 차이점과 장단점이 있을까요?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는 있지 않아요. 이제는 예전같이 무슨 꼭 시골 산속에 있는 요양원만을 찾지 않고 내 집하고 가까운 도심권 안에, 내 직장하고 가까운 도심권 안에 상가형 요양원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장점으로는 쉽게 면회를 할 수 있고 왕래가 편리하다는 게 있고, 아무래도 시설적인 면에서 많은 눈이 쳐다보니까 안전한 면이 더 있어요. 자, 그 반면에 외곽에 있는 단독 대형 요양시설들은 뭐 정원을 갖추고 있거나 자연 경관이 있거나 공기가 아무래도 조금 더 좋거나 이런 장점이 또 있을 수 있겠죠. 남자 어르신은 입소하기가 어렵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정말로 실제로 그런가요? 거의 모든 요양원이 비율로 따지면 2대 8이에요. 남자가 2, 여자가 8의 입소율을 보이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유는 대부분의 남자 어르신들이 치매가 폭력성이 좀 나타나는 경우가 많고, 또 가장 많은 주를 이루는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여성이다 보니까 또 성희롱 같은 것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 시설 입장에서는 폭력이 심하고 성희롱 등 어떤 위험성이 큰 어르신들을 약간 기피하다 보니 남자보단 여자가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요양원은 전국의 모든 요양원이 입소 비용이 똑같나요? 정확히 말하면 본인 부담금은 똑같고요. 네. 비급여에 해당하는 식비 같은 건 차이가 납니다. 헷갈리지 않게 설명드리면, 입소비 하면 과연 한 달에 내는 돈이 얼마냐, 그 안에는 본인 부담금과 식비가 같이 합쳐진 걸 입소비라고 해요. 본인 부담금은 공단에서 법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더 받아도 범죄, 덜 받아도 범죄입니다. 그렇지만 차이가 나는 부분은 바로 식비인데요. 이 부분도 지금 보통 평균 한 끼에 3,000원에서 4,000원을 넘지 않는 사이에 설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시설이 갑자기 뭐 5,000원, 6,000원씩 받고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고 있지도 않아요. 그래서 각 요양시설마다 1, 2만 원씩 차이가 날 뿐 큰 차이는 나지 않는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혹시나 한 가지 예외로 상급병실, 1인실이나 2인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그 상급병실을 이용하는 비용이 한 달에 10만 원에서 100만 원 사이로 각 시설마다 다르게 책정돼 있어요. 추가로. 그런 부분에선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상급 병실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병실은 있는 곳도 있고 없는 곳도 있는 건가요? 요양원마다 다른 건가요? 네, 법으로 꼭 상급 병실을 네. 만들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보호자님들의 선호도를 보면 1인실이나 2인실을 선호하세요. 아무래도 다인실은 뭐 불을 빨리 켜라 꺼라, TV 채널을 어디를 켜라, 뭐 서로 의견이 마찰이 생기다 보니 조용하게 1, 2인실에 있는 걸 좋아하고, 특히 인지가 있는 어르신들은 혼자 간섭 없이 계시길 원하거든요. 그럼 그 병실, 그러니까 생활실 안에 어르신이 최대 몇 명까지 있어도 된다는 법이 있나요? 네, 4명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요양병원은 보통 6명이 있는 네. 곳에 간병인 1명이 들어가 있죠. 요양원은 4인실을 초과하지 않고 1, 2, 3, 4 그 안에서만 실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요양원은 요양보호사분들이 한 명당, 요양보호사 한 명당 어르신을 몇 명 정도 케어를 하고 있는 게 평균적인 건가요? 이 부분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법으로는 입소자 2.5명당 요양보호사 1명입니다. 그리고 24년 12월까지는 그렇게 하되 그 이후에는 더 추가되어 입소자 2.3명당 요양보호사 1명으로 더 쾌적해졌어요. 근데 여러분 이걸 보고 보호자님들이 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요양보호사 숫자가 적죠? 지금 시간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예, 이 2.5 대 1이라는 것은 24시간을 통틀어서 분배하라는 소리지 1시간에 몰아서 모든 시간대에 내내 2.5 대 1이 지켜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긴 사실 불가능하고요. 자, 요양원에 계시다 보면 아무래도 24시간 동안 케어를 하는 곳이다 보니 목욕 서비스가 있겠죠. 그래서 그 목욕 서비스를 할 때 아무래도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은 여자분들이 많은데 남자 어르신들도 다 목욕을 그냥 여자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건지 아니면 뭐 또 남자 요양보호사가 따로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합니다. 보통은 동의서를 받기도 해요. 기저귀 케어도 마찬가지, 목욕도 마찬가지, 몸을 다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동성이 아닌 이성이 케어하는데 동의를 합니까? 라는 동의서를 받고 입소하는 경우가 있고요. 보통은 그냥 여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많기 때문에 어르신의 남녀 성별 구분 없이 거의 다 케어가 이루어집니다. 근데 간혹 인지가 있는 어르신들은 나는 남자가 나 케어하는 거 싫어, 나는 여자가 나 케어하는 거 싫어, 그러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시설 측에서 그 어르신의 인권을 존중하여 꼭 동성이 케어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게 맞습니다. 자, 그리고 요양원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질환을 가지고 계실 거예요. 그 질환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응급 상황 말고 주기적으로 또 병원 약을 타야 되거나 병원 진료를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보통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네, 이전까지는 촉탁 의사라고 하는 제도였고요. 현재는 명칭만 바뀌어서 계약 의사라고 합니다. 모든 요양원은 의무로 2주에 한 번 계약 의사가 와서 어르신을 진찰하고 어르신에 관련된 약을 처방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 진료 행위를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적으로 묶여있는 법이에요. 근데 만약에 어떤 검사를 받아야 되거나 아니면 외부에 진료가 필요할 정도의 큰 질병이다. 그럼 보호자님이 모시고 다녀오셔서 약을 타오거나 검사를 받아오셔야만 합니다. 아, 그게 원칙이라는 네, 말씀이시죠? 맞습니다. 요양원은 의료 행위를 할 수 없는 곳이고 의료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자님이 원칙적으로 의료시설을 모시고 다니며 의료 행위를 받으셔야만 돼요. 우리 보호자님들이 요양원을 이제 여러 군데를 돌아보실 거예요. 그러면 그 요양원 갔을 때 어떤 부분들 한 3가지 정도만 딱 집어서 이거는 꼭 중요하니까 그 요양원에서 이걸 꼭 알아봐라 이런 게 있을까요? 내가 보호자인데 내 부모를 모시기 네. 위해 입소 상담을 들어가면요, 일단 들어가자마자 냄새가 납니다. 물론 방금 식사가 끝난 시간이나 방금 기저귀 케어가 끝난 시간에는 냄새가 심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시설 전체에 풍기는 냄새가 있어요. 아주 불쾌하고 찌릉내 같은 것이 난다면 그 시설은 대부분 기저귀 케어를 제때 갈지 않거나 청소 등 청결이 깨끗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요즘에는 뭐 프리미엄 요양원도 많고 예쁜 요양원도 많은데요. 기본적으로는 어르신들이 밝고 깨끗하게 있을 수 있는 인테리어도 좀 보셔야 돼요. 칙칙하게 다 까지고 벽지도 허물어지고 조명도 들어오지 않는 이런 어두침침한 요양원은 시설 관리도 안 되는데 그 안에 있는 사람 관리를 하겠습니까? 이렇게 먼저 냄새, 시설 상태 그 2가지를 기본적으로 보고요. 굳이 하나를 더 보자면요. 모시고 있는 책임을 지고 있는 시설의 대표 또는 시설장의 전문성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의료적인 전문 지식이 있는지 어떤 긴박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등등을 1-2가지만 물어보셔도 충분히 답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